이재혁 씨를 긴급 심장이식 대상자로 올립니다. 이지혁에게 기적처럼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미 가족들 앞에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모든 걸 정리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을 가르며 울린 한 통의 전화.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합시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죠. 이미 마음으로는 작별을 준비했던 시간, 운명은 다시 한번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지혁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삶과 다시 살아야 하는 삶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적의 심장 과연 누가 내어준 걸까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 그 심장의 주인이었습니다. 생과 사가 맞닿은 그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운명의 진실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화려한 날들 마지막 회가 시작됩니다. 다들 고마웠어요. 그 말에 김다정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붙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지혁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이미 다 사라진 사람처럼 그저 눈으로만 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갑작스럽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소음처럼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간호사가 숨을 몰아쉬듯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긴박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 수술 준비 들어가야 합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공여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임종을 준비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이미 병실 안으로 들어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침대 옆을 정리하며 다른 의료진에게 무언가를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이상철이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의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식 수술 동의서입니다. 이상철은 잠시 지역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 이상철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당장 쓰러 가겠습니다. 이상철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쁜 나머지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애써 버텼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봅니다. 아들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걸,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듯이 김다정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지효가 이제 살 수 있대. 이게 웬일이니? 오,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혁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준비하던 공간이 이제는 생을 붙잡기 위한 준비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라면 이 기적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심장이 가져올 기적이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가장 잔인한 죗값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병실 밖으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이지혁은 천장을 바라본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운명이 어디로 데려갈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AP그룹 김동수 전 회장은 조용히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지혁 대표, 심장 이식 필요 가능성 매우 높음. 그 문장을 읽은 뒤 김동수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이식? 그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좌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동수 회장이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평생의 기준으로 삼아온 그에게 이 문제는 쉽게 손 뗄 수 없는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동수 회장은 낮게 혼잣말을 흘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AP그룹의 미래가 달린 대표.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삶과 일자리가 엮여있는 이름. 그 책임이 김동수 회장의 가슴을 조용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크게 후원해 오던 한국병원 병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수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심장 이식을 해달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이라는 환자를 의료적 판단 안에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병원장 역시 잠시 말을 고릅니다. 회장님, 아시겠지만 모든 건 절차와 기준에 따릅니다. 압니다. 김동수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절차 안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AP그룹 대표입니다. 그 무게를 고려해 주시되 결정은 오직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동수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식센터 지원은 더 확대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센터 하나를 더 짓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은 거래가 아니라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부탁과 무관하게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김동수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김동수 회장은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인물. 김동수 회장의 첫째 아들. 의사의 삶을 선택한 아들이었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AP그룹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심장 분야의 권위자, 수많은 고비를 넘긴 명의. 만약 내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 아비 부탁을 한 번만 들어줄 수 있겠느냐? 강요도,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 건네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동수 회장은 누구보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원칙과 사람의 손에 맡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생을 다시 붙잡는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전화 한 통이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한편 한우진은 말없이 가방 지퍼를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캐리어 안에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끌고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이제는 누구의 아들도 아닌 자신의 삶이라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뇌어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한 이름을 바라봅니다. 고성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던 이름, 그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시작점이자 끝내 벗어나야 할 굴레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우진은 천천히 문자를 입력합니다. 저 이제 떠납니다. 2번 다시 절 찾지 마세요. 이젠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진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문자는 작별이 아니라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자라왔는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미래라는 명목으로 강요된 선택들, 권력에 눈이 먼 고성이의 소나기에서 우진은 오래도록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삶을 버릴 차례였습니다. 지은노, 자신과 같은 얼굴로 태어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준 사람, 유일한 쌍둥이 동생이자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가족. 우진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겁니다. 은호야,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진아, 잘 도착했어? 목소리는 밝은 척했지만 우진은 그 한마디에서 이미 느꼈습니다. 조금 늦는 호흡, 억지로 끌어올린 톤 끝에 묻어나는 미세한 떨림. 은호야 무슨 일 있어? 우진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묻는 것 같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급하게 대답하며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화기 너머에서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우진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눈빛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동생의 상태를 알아보는 사람. 쌍둥이라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은노, 무슨 일 있지?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끝내 지은호의 목소리가 무너집니다. 우진아, 지역 선배가 지금 중환자실로 갔어. 말끝이 흐려집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대. 나 어떡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진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정리됩니다. 이 지역, 자신과 직접적인 인연은 아니었지만 지은호의 인생을 지켜준 사람. 동생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주고 처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
우진의 시선이 손에 쥔 비행기 티켓으로 내려갑니다. 미국행, 자신의 새로운 시작, 누구의 간섭도 없는 삶. 그 순간 우진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손에 쥔 티켓을 접습니다. 단 한 번도 다시 펴보지 않습니다. 공항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 우진은 티켓을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종이가 공중에서 잠시 흔들리다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우진은 뒤돌아봅니다. 탑승구 방향이 아니라 출구 쪽을 향해 가방을 다시 들어올리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와 부딪히고 누군가의 항의가 들려오지만 우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지금 가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날 한우진은 자신의 미래를 태우는 비행기를 버렸고 대신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두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가장 잔인한 변수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문자를 받은 고성이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눈이 커지고 숨이 막히듯 가빠집니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습니다. 손끝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한우진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아들을 잃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박진석에게서 받아낼 재산이 줄어든다는 뜻이었고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가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절대 안 돼. 고성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슬픔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집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딜 도망쳐? 그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움켜쥡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 고성이는 눈이 뒤집힌 채 집을 나섭니다.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없다는 괴물 같은 집념으로 공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려는 아들과 놓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시간은 같은 공간을 향해 서로 다른 이유로 격렬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엑셀을 밟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이름뿐이었습니다. 한우진,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무기, 놓치면 모든 게 끝나는 카드. 차는 미친 듯이 도로를 가릅니다. 신호도, 사람도, 규칙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은 핸들을 꽉 움켜쥔 채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공항 근처 도로,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 앞에서 고성이의 시야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짐가방을 한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던 그 모습. 도망치듯이 그러나 결심한 사람의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눈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심장이 아닌 욕망이 먼저 뛰었습니다. 거기 서. 소리쳤지만 우진은 듣지 못합니다. 그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지은호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아, 진짜로 위독해. 지역 선배, 지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의 차가 급격히 속도를 높입니다. 그제야 고성이는 깨닫습니다.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걸. 안 돼. 하지만 바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포와 집착이 뒤엉킨 순간 그녀는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립니다. 엔진 소리가 괴물처럼 울부짖고 차는 그대로 한우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끝까지 나오지 못한 채 굉음과 함께 세상이 갈라집니다. 몸이 공중으로 튕겨오르고 짐가방이 바닥을 굴러가며 찢어집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 그리고 곧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차는 몇 미터를 더 달린 뒤 멈춰섭니다. 고성이는 핸들을 붙잡은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니야.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다가갑니다. 피가 번진 도로 위에 움직이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진아. 그 순간 고성이의 다리가 완전히 풀립니다. 무릎이 꺾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아니야.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주변에서 비명이 터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고성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응급대원의 외침, 모든 소리가 멀어집니다. 한국병원으로 옮겨진 한우진은 의식 없이 누워 있습니다. 기계가 대신 숨을 쉬고 기계가 대신 심장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립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고성이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우리 우진이는 아직 숨 쉬잖아요.
하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환자분께서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혀두셨고 장기 기증에도 사전 동의하셨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듭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입니다. 그 애가 그런 걸 했다고요? 서류가 내밀어집니다. 자필 서명, 본인 확인, 명확한 기록, 그제야 고성희는 아주 오래전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간 이식을 기다리던 시절의 한우진, 밤마다 통증을 참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 엄마, 저 간이식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장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서 선택해 두었던 겁니다. 자신이 끝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의 시작이 되겠다고. 그 사실이 고성희의 가슴을 칼처럼 찌릅니다. 이게 내 죗값이구나. 아들을 도구로 키운 죄값, 사랑 대신 욕망을 준 죄값.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병동. 김동수 회장의 첫째 아들은 뇌사 판정 명단을 확인하던 중 한 이름에서 시선을 멈춥니다. 한우진, 그리고 이어서 뜨는 문구. 심장 적합 판정. 곧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긴급 이식 대상자 이지혁 환자에게 심장 이식 가능 여부 확인. 운명처럼 모든 시간이 맞물립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끝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고성희는 침대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꼈다고 믿었던 것을 자신의 손으로 잃은 죄값을 끝내 받아들이며 시간은 그렇게 상처를 덮듯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심장이 다시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한 뒤로 이지혁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곧 AP그룹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지혁은 이전보다 더 신중했고 이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AP그룹은 단순히 커진 게 아니라 존재감을 갖춘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회의실 유리 너머에서 바라보던 차철민은 혼잣말처럼 웃음을 흘립니다. 대표님, 제가 그랬죠. 지혁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자 철민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절대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하늘을 뚫고 올라갈 일만 남은 사람이에요. AP그룹도요. 이제 진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어요. 잠시 말을 멈춘 철민은 장난기 섞인 듯 그러나 진심을 숨기지 않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전요. 이 회사에서 안 나가요. 뼈를 묻을 겁니다. 지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웃음에는 이제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한편 슈홀즈 그룹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홍보팀을 맡으며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장된 말 대신 진정성을 앞세운 전략, 사람의 마음을 읽는 감각, 수빈이 손뗀 캠페인마다 반응이 달랐고 슈홀즈 그룹의 이미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역시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박성재는 그런 수빈을 바라보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슈홀즈 그룹의 사장 자리에 오른 성재는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책임은 무거웠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쌍, 영나와 지화는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공동 작가로 손을 잡고 웹툰 작업을 시작했고 그 작품은 예상보다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연애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고 일과 사랑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 커플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합동 결혼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고 복잡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지혁과 지은호, 성재와 수빈, 지환과 영나, 각자의 아픔을 지나온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누구도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의 날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나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페이지를 넘깁니다. 어느 날 AP그룹 회의가 한창이던 시간, 지은호는 자료를 넘기다 말고 갑자기 입을 막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고 지은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헛구역질.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됩니다. 아침마다 느껴지는 어지러움, 익숙한 냄새에 올라오는 울렁임. 병원에서 들은 결과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지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이지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쌍둥이라고? 진짜야? 확인받은 순간 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심장 이식 후 그 누구보다 자신의 심장 소리에
민감해진 사람이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떨림은 더 또렷했습니다.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쌍둥이의 심장을 받아 살아온 이지혁. 그 가슴으로 이제는 쌍둥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심장으로 아이들 다 안아줄 거야. 기묘하게도 운명은 다시 한 번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과 영라 역시 나란히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같은 시기, 같은 설렘.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상처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다복한 얼굴로 같은 해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모두가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조심스럽고 감사한 표정. 그렇게 누군가는 자신의 끝으로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고, 누군가는 상실을 딛고 삶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모두는 자신만의 화려한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화려한 날들 채워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